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쫀쌤과 함께하는 판타스틱 체육 반려구형 게임입니다. 공격과 수비 전략 익히기에서 지금 3시간 중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칸 수비 반려구와 수비 전략 탐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는 공격 전략에 대해서 탐색하면서 고무줄로 반려구를 좀 봤는데요. 오늘은 칸 수비 반려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수비 전략에 대해서 조금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칸 수비 반려구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요거 있죠. 요 상태에서 칸을 이렇게 지금 나눠놨어요. 그쵸? 이거 무슨 얘기냐면 그냥 수비 위치 정해놓은 거예요. 자, 얘가 공격이라고 하면 수비들이 각각 자기가 맡은 칸에 들어가서 수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굳이 왜 필요한가요?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자기의 수비 위치 구역의 책임을 나누기 위해서 해놓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교과서에도 나와 있고요.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이 어디 갔죠? 그렇고 공을 떼굴떼굴, 자, 떼굴 굴려서 얘가 공을 뻥 찼는데, 자, 공이 여기 갔어요. 그럼 얘가 가가지고 내가 잘할 거니까 내가 잡아야 돼 이러나요? 아니에요. 얘가 가고 있으면 이 칸에 있으면은 얘가 잡아서 갑니다.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자, 나는 너무너무 반려구가 좋아서 여기 툭 떨어졌어요. 찼는데 툭 떨어져서 떼굴 굴러가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이게 내 땅에 떨어졌으니까 내가 잡으러 갈 거야 하고 상대방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같은 팀의 다른 구역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다른 구역으로 넘어갔으면 이 친구한테 양보하세요. 이 친구가 잡아서 던지든지 굴리든지 해서 찍어줄 겁니다. 어떻게 하기 나름이에요. 이 구역을 맡은 사람은 자기 구역에서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으면은 던져서 주든지 굴려서 줘야겠죠? 수비를 무조건.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을 잡은 다음에는 뛰어가든 어떻게 하든 상관없다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공을 일단 잡는 위치만 본인의 영역 안에서 잡는 걸로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정해져 있는 건 없으니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굳이 칸을 나누는 이유는 수비 위치를 좀 명확하게 정하기 위해서예요. 왜냐면은 이렇게 안 해놓으면 잘하는 친구들만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공을 다 잡으러 다니고 아닌 친구들은 역할이 없어요. 처음에는 자기가 맡은 구역이 있었지만 점점 내 구역은 이곳이 아니라 저 먼 곳이 되고 친구랑 둘이 붙어가지고 땅에다 그림을 그리면서 미래를 꿈꾸는 거죠. 반려구가 아니라 BTS가 이번 앨범이 몇만 장이 팔렸고 몇 위를 찍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토론하는 장이 되겠죠. 그렇게 또 땅 따먹기를 하고 있든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자기 구역에서는 책임을 지고 맞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구역을 나눠놓으면 정확하게 등분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중요한 위치다, 넓은 위치다 하면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기능이 뛰어난 친구가 거기 안에 들어가는 것도 괜찮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사람이라도 배제되는 사람 없이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치를 배정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해주실 수도 있지만 학생들이 스스로 팀 안에서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게 훨씬 더 바람직한 그런 팀 플레이 정신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칸 수비 반려구의 기본적인 이제 구조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고요. 자, 봅시다. 이제 얘가 공을 굴렸는데 뻥 찼어요. 저 여러분 이것도 있어요. 수비 없이 그냥 여기다 놓고 공을 차는 반려구도 있어요. 미리 얘기를 안 했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투수 없이요. 티볼 같은 경우도 투수가 없어요. 그쵸? 그냥 티에다가 올려놓고 치는 것처럼 반려구도 여기다 놓고 찰 수도 있기는 해요. 이거는 하기 나름입니다. 자, 공을 찼어요.
이건 공격 전략이랑 반대로 생각하면 좀 쉬울 텐데요. 얘네들이 자 분석을 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친구가 평소에 공을 세게 차는 친구인지 약하게 차는 친구인지 멀리 찰 수 있는 친구인지 방향 조절이 잘 되는 친구인지 달리기가 빠른 친구인지 등등등 대해서 충분히 데이터를 갖고 있고 고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 써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쵸? 그렇게 해야 수비 전략이 제대로 될 거예요. 뭐 정말 다들 잘하는 사람이면 훨씬 더 머릿속에가 복잡해질 거예요. 얘가 잘하는 애예요. 그래서 왠지 1루로 뛰기 위해서 공을 3루 쪽으로 찰 것 같아요. 왠지. 그래서 3루 쪽으로 몰렸어요. 아 이거 칸 넘어가면 안 되니까 이거는 참 좀 그러네요. 이렇게 3루 쪽으로 최대한 몰렸어요. 근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누가 봐도 너무 대놓고 3루 쪽으로 몰려있으면은 얘가 잘하는 친구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쟤네 뭐지? 왜 3루 쪽에 다 몰려있지? 니네가 뛰어가는 속도보다는 내가 공을 차서 공이 날아가는 속도가 더 빠르지 하면서 슝 이쪽으로 날려버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우와 저번에 한 것처럼 자 부산행 슉슉슉 해가지고 우 몰려가는 얘는 열심히 뛸 거예요. 공이 여기로 찼기 때문에 또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달리기도 빠르다 하면 이쪽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나머지 우리 좀비 친구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또 저쪽으로 뛰네. 우와 이쪽으로 또 몰려가겠죠.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수비하는 친구들은 고려는 하고 있으나 너무 일방적으로 노골적으로 치우치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닐 거예요.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있기는. 하지만 생각은 하고 있으나 몸이 그쪽으로 가 있으면은 몸이 그렇게 생각만큼 빨리 움직이지 않아요. 생각이 더 빠르고 공 날아가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그걸 항상 고려해서 위치를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잘하는 친구만 또 한쪽에 너무 몰려 있어도 문제가 생겨요. 애들이 친구들이 이렇게 발야구나 티보라 하는 걸 보면은 잘하는 친구들이 이쪽에 안쪽에만 다 모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 안쪽에서 굉장히 내야 플레이가 잘 안 되면은 절대로 수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몰려 있는 건 알겠지만 나는 잘 못하는데 해서 이 친구들을 다 뒤로 보내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잘하는 애들이 나와서 뻥뻥 찼을 때는 방법이 없어요. 뻥 찼어요. 지금 이 가뜩이나 지금 이 칸 수비 발야구에서는 칸도 못 넘어가요. 결국에는 얘가 잡아서 던져줘야 되는데 이 친구가 달리기도 잘 못하는 친구고 공을 잘 던지지도 못하고 약간 조금 너무 이렇게 수줍고 부끄러워하고 잘 스스로 못한다고 주눅이 잔뜩 들어있는 친구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낄 거예요. 물론 이 친구는 이 친구의 역할이기 때문에 다들 다독여주고 진심으로 응원해주고 도와줘야 돼요. 그쵸? 적극적으로 같이 뛰어서 가준다든지. 왜냐면 공이 이쪽으로 다시 굴러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친구만 보고 있을 거냐? 아니죠. 잘하는 친구, 조금 기능이 떨어지는 친구를 골고루 배치를 해야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을 막을 수 있겠죠. 아니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잘하는 친구가 수비가 너무 이쪽에만 3루 쪽에만 모였다고 하면은 공 차는 사람들은 아무리 위치상으로는 불리해도 1루 쪽으로 뻥뻥 찰 거예요. 왜냐면 내가 1루로 뛰는데 불안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리 공이 1루 쪽에 가까워도 얘네들이 잡아서 도저히 나를 아웃시킬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믿음이 있으면 얘네들은 다 1루 쪽으로만 뻥뻥뻥 날려버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비 위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자, 뭐 이제 1루수나 2루수나 3루수, 여기는 3루는 없지만 3루를 놓고 할 수도 있겠죠. 칸 수비 발야구도 그런 경우에 이 사람들의 능력치에 대한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1루에 있는 수비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던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던지는 게 중요한 사람들은 사실은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왜냐면 정확하게 던지거나 굴려줘야지 밖으로 나간 공도 금방 내야 쪽으로 있는 1루수나 2루수나 이런 사람들한테 보내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1루수나 이런 사람들은 보통 잘 잡아줘야 돼요. 공을 아무리 뭐 삐리리처럼 막 손이 발인 것처럼 그렇게 막 던지고 굴려도 이 친구가 잘 잡아주면 아웃을 시킬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1루수 친구가 아무리 의욕이 넘친다고 해도 공을 제대로 못 잡고 자꾸 흘리는 실수를 하는 친구라면은 1루에 있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쵸? 잘 던지지는 못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잘 받을 수 있는 친구가 1루에 있는 게 좋겠어요. 그 다음에 좀 바깥에 있는 친구들일수록 보는 눈이 좋고 시야가 밝고 멀리 던질 수 있고 빨리 뛰어다닐 수 있는 친구들이 바깥쪽에 있는 게 좋아요. 왜냐면 안쪽에서야 뛰어다니는 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 밖에는 공간이 아주 넓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이 있어도 퍼져 있어도 빈 곳으로 굴러가면 엄청나게 뛰어가서 잡아야 돼요. 엄청 뛰어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막 터덜터덜 걸어간다, 이런 친구들은 조금 곤란하겠죠. 그래도 잘 뛰지 않아도 적극적으로 악착같이 뛰어가서 공을 잡고 그 다음에 적절한데 잘 던져줄 수 있는 머리 좋은 친구들이 이쪽에 있는 게 좋겠죠. 머리는 다 써야 되는 건 잘 써야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1루에 던져야 되는데 막 2루 쪽에다 공을 던지고 있고 굴리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런 일이 발생할까요? 반야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래요. 규칙 이해가 부족하고 경험이 많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순간적으로 판단해서 내가 공을 어디 쪽으로 누구한테 줘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거는 많이 보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많이 생각해 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발생해요. 공을 잡고 혼자서 고뇌의 시간에 빠지는 거죠. 어떡하지? 누구한테 던지지? 자, 그러면은 대부분 이래요. 나한테 줘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 좀비 친구들이 나한테 줘 이러고 있습니다. 이거 왜 이러죠? 오, 무서워.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어쩔 줄 모르고 있다가 왜 얘가 여기 있죠? 공을 뻥 찬 다음에 나한테 줘 그러는 사이에 어떡하지 하는 사이에 들어와서 점수를 내버리겠죠. 홈베이스를 밟고.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은 조금 신경을 써서 수비를 항상 해야 될 것 같아요. 공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비는 굉장히 머리를 더 잘 써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이 공격하는 선수들을 점수를 안 내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주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왜 이래요 자꾸. 자, 주자가 여기 있어요.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공을 얘가 찼을 때 날라갔다. 자, 애매하다. 자, 2루 쪽으로 달려가는 얘를 잡을 것인지, 선행주자를 지금 달려가는 타자, 이 후행주자를 잡을 것인지, 아웃을 시킬 것인지 굉장히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쵸? 애매하다. 그러면은 사실은 앞에 있는 가는 애를 아웃시키는 게 더 낫겠죠. 그쵸? 그래야지 점수를 조금이라도 나오는 거를 지연시킬 수 있으니까요. 근데 또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던지는 위치나 각도를 볼 때 1루 쪽에 던지는 게 편할 수도 있고, 그치? 아니면 1루수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잡아주는 친구야. 아니면 한 점 정도 줘도 지금 크게 상관이 없어 하면은 1루 쪽으로 던져서 얘를 아웃시키는 방법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이런 여러가지 경우들은 여러분들 당연히 많이 해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 전체적인 부분들을 주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보고 있다가 어디로 던져야 될지 코치를 해주면은 굉장히 더 팀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역할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역할이 중요해서 잘 던지는 친구, 잘 잡는 친구, 정확하게 굴릴 수 있는 친구, 친구들 응원하고 다독거려 줄 수 있는 친구, 그 다음에 뭐 이것도 저것도 다 아닌데 머리가 좋은 친구 등등 개인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은 나는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냥 막 무작정 되게 열심히만 할 수 있는 친구, 다 도움이 다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친구들의 특성을 하나하나 다 잘 봐뒀다가
어디에 배치하면 좋을지 같이 한번 의논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 과정에서 나의 의견만 옳다고 주장하면 절대로 안 되겠죠. 왜냐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여러분들 스포츠맨십입니다. 스포츠 정신이고요. 팀플레이 정신입니다. 이런 팀 경기 같은 거는요, 다 같이, 얘는 뭐죠? 다 같이 잘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그쵸? 화합을 해서 잘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얘는 막 여기서 막 울고 있는데 막 얘네들끼리 막 이러고 있으면은 이거는 팀 경기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10대 10 경기가 아니라 10대 9 경기가 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10대 8 경기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난 재미없고 못하고 애들이 별로 난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고 해서 나는 제대로 안 할래 라고 하면은 이 친구도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 친구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왜요? 내가 아무리 못하고 구멍인 것 같아도 나 한 명이 있음으로 해서 팀에서는 수비를 할 수 있는 벽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그쵸? 아무리 내가 못 던지고 아무리 내가 못 뛰고 아무리 내가 못 잡아도 내가 한 명 더 있음으로 해서 상대방이 느끼는 심리적인 건 다르고요. 내가 아무리 못 잡아도 하다못해 내가 발로 잡든지 내 얼굴로 받든지 몸으로 받든지 공이 떼굴떼굴 굴러가는 거를 막아줄 수라도 있어요. 그쵸? 나는 여기서 막 땅에서 그림 그리고 있는데 나한테 떼굴떼굴 굴러와요. 난 잘 못 뛰어서 걸어가요. 얘가 아무리 뛰어와도 나보다는 안 빨라요. 얘가 뛰어와가지고 나 줘봐 이러기 전에 조금이라도 먼저 가가지고 던져서 주든지, 던지는 게 자신이 없으면은 어떻게 해요? 가져가서 주면 돼요. 그쵸? 그렇게라도 해서 팀에 도움이 되고 한 팀이 될 수 있는 그런 발야구 경기가 여러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까지 해서 3시간에 걸쳐서 발야구의 공격과 수비 전략 익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이렇게 그림만 가지고 하면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쵸? 아마 이제 중간에 보다가 끈 친구들도 있을 거고 막 넘긴 친구들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실제로 해보고 즐기는 게 무엇보다 사실은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거긴 합니다. 선생님이 얘기한 거는 사실 기능적인 부분보다는 오늘 전략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방법이나 전략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실제로 뭐 발야구 하는 영상을 보여주지 않아도 여러분들 크게 무리는 없었을 텐데요. 그래도 할 수 있으면 실제로 해보는 게 제일 좋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어요.